시세부터 먼저 보면 97,000까지 회복해 줬고 이더리움이 좀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리플은 1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더와의 시가총액 벌어졌고 아발란체 스텔라 코인 또 12% 올라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제 아까 바이든 행정부의 일론 머스크 공격 이야기를 했는데 SEC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증권법 위반으로 소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일어난 거고요. SEC가 이제 X 예전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획득한 거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목이에요. 그래서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고 벌금과 부당 이득에 관한 환수 조치까지도 했는데요. 머스크의 변호사는 이제 자긴 잘못한 게 없다. 머스크는 잘못한 게 없다. 수년에 걸친 괴롭힘이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머스크 쪽에 관한 공격들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되는 마지막 펀치까지도 지금 날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이 이번에 LA 이제 산불에 관한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제가 기사 확인할 때까지는 이제 10만 달러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0만 달러 선 좀 넘어섰고 목표는 200만 달러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플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기부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선순환의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결론이 뚜렷하게 나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사우스코리아의 이러한 법안에 관해서도 이거 외신이거든요. 외신에서도 헤드라인으로 걸렸거든요. 근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필요성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 지원에 관한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맞춰서 이 사업 보고서 같은 정기 공시를 내자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뭔가 공시를 내라 이제 주식시장처럼. 그래서 완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팀을 이제 TF팀이라고 하죠. 그 TF팀을 통해서 입법 주요 과제로 세부 내용에 이제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김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이 불안감과 또 기대감 이게 얽혀 있어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글로벌적인 움직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규정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홍콩 쪽에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제 규제를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규제 기간 명확화와 이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을 정책 우선 과제로 이제 미국 측은 그 전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측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쪽에 관한 법안 추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도 내비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렸었던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는 아직 윤곽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미뤄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회의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리플 쪽에 관한 고래 매집 물량이 늘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고래라고 한다면은 대형 투자자들이죠. 여기 보이시면은 100K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영역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 가지고 있던 그런 고래들의 영역들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기 센티멘트 자료에 따르면은 고래들의 매집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조금 더 상방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리플 지금도 강했고 최근 24시간 동안도 강했는데 얼마나 더 강할지 뭐 이제는 이더리움을 넘본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골드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대표 거래소들이 많은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무더기식의 상장,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기업들을 자꾸 상장시켰던 것들에 관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모 연예인의 남편은 진짜 징역형까지도 이제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이렇게 막 상장을 해서 사기 아닌 사기를 이제 치는 그런 업체들도 많았고, 예전에 주식
그 부자 이희진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상장을 하나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또 약간 먹튀 논란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상장 문제가 굉장히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업비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솔브케어, 스팀 달러, 비트코인 골드 등 5개 가상 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 3개를 상장 폐지를 했고 오히려 업비트가 아닌 코인원에서는 이게 상장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투자자들한테 러브콜을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를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왜 그럼 상장 폐지를 했느냐? 유통량 등의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운영 상황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통량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주식 가격에서도 중요하지만 코인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임의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계속 변경을 한다라는 거는 상장을 유지시켜 주기에는 너무나 이제 불안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폐지를 했고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게 또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골드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결정 났지만 코인원은 보유자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까지도 여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만큼은 이제 명확한 규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이제 닥사라고 하는 거래소 협의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일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법적인 움직임들도 사실상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온체인 지표 2개만 한번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방향성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1년 이상의 홀더들이 아니라 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달 미만의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유한 지 한 달이 안 된 거죠.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떠나는 비율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손바뀜이 될지 아니면은 하방을 조금 더 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압력적인 물량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단기 투자자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상 확인이 됐고요. 또 마지막 온체인 지표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지표 잠깐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장기 보유자들 지표가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가격 지표거든요.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조금 포지티브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먼저 일어났었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또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선행을 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좀 들어온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해요. 파란색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매도 물량들이 이제 한때는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해서 이제 지적이 됐었지만 요 매도 폭이 조금 감소됐었대요. 지금은 최근에. 그래서 마이너스 827K였다가 마이너스 246K로 감소가 되면서 이게 포지티브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면 시장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수는 약간 선행하는 지표로서의 지금까지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지표 조금 예측하실 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같이 보면서 이제 보조 지표로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온체인 지표까지도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